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선배입니다. 자, 오늘은 3-2-8강입니다. 사회복지 조직구조에 대해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조직구조 형태라고 하는 그 수험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겁니다. 그래서 조직이 우리 여태까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조직이잖아요. 조직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역시 여러분들 이 부분도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암기할 필요는 없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해하고 이 선배는 매일 이해하고 넘어가래. 이해하면 됩니다. 진짜 이해하는 게 여러분들 시험을 대비하는데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막판 가가지고 암기하려고 하잖아요. 이해하고 안 되는 게 있으면 시험 보기 전날까지도 이해 안 됐어. 그럼 그 정도 외우면 됩니다. 그때 가서 그 정도 되면 여러분들 암기해야 될 법은 많이 없어집니다.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해두고, 자, 우선 이제 조직구조, 여러분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조직구조의 구성요소입니다. 이제 제일 먼저 이제 공식성 나오는데, 공식화부터. 공식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잡성도 있고, 복잡성, 이제 조직 내부 어떤 분화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분권화와 집권화, 또 함께 사용하죠. 분권화, 집권화, 그리고 이제 표준화, 이렇게, 조직 구조는 구성 요소는 크게 이제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이 네 가지로 구성 요소들이 구분이 되면서 조직 형태가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조직 형태가 간단한 예로 지금 공식성 나오는데 공식성에 따라서 조직 형태가 만들어져. 그럼 어떻다라는 얘기야? 어떤 거는 공식적이고 어떤 거는 비공식적이라는 얘기잖아. 그렇죠?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 여러분들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잖아요. 어떤 거를 이야기하는 거야? 공식적인 거는. 인위적인 거 말하는 거 아니야. 인위적으로 만든 거. 그렇죠? 우리 회사라든지 정당, 아니면은 이제 학교, 이런 것들 다 뭐야? 공식 조직이잖아. 그렇죠? 이런 것들. 반면에 비공식 조직은 뭘 얘기하는 거야? 비공식 조직 같은 경우는 공식 조직 내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을 그거를 비공식 조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회사 내 테니스 동호회, 학교 내 음악 동호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비공식적이잖아. 이것만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느냐만 딱 생각이 되면 문제 공부할 거 없어요. 다 이해됩니다. 자, 그리고 뒷장 넘어가서 이제 두 번째 조직 구조 구성 요소가, 기본 요소가 복잡성이라는 게 있어요. 복잡성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조직 내부에서 어떻게 분화됐냐는 얘기야. 조직 내부가 어떻게 분화됐냐. 그 분화가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조직 구조가 달라집니다. 크게 생각해봐. 조직 구조가 쫙 수평적으로, 횡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조직 구조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고, 어떻게 일렬횡대로 쭉 윗사람이 얘기하면 한번 밑으로 쭉 내려오면 수직적, 동적 형태로 나누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렇지? 이렇게 조직 내부가 어떻게 분화됐냐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것. 이걸 복잡성이라고 하고요. 이거에 따라서 복잡성에 따라서 만들어진 조직이 수평적 조직이나 수직적 조직.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 좀 이따 가서 배울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분권화와 집권화가 나오는데 분권화와 집권화 같은 경우는 의사결정이 한 명에게 있느냐. 한 명이나 소수에게 있느냐, 아니면 의사결정권이 여러 대게 나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나누는 거예요. 그런 거. 이것을 뭐라고 한다? 한 명에게 있는 것을 집권화, 여러 명에게 있는 것을 분권화, 의사결정이 누구에게 있냐에 따라서, 몇 명에게 있냐에 따라서 분권화와 집권화가 나누어지는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표준화가 나오는데, 표준화라는 거 어떻게 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똑같이 만드는 거죠. 규격한다라는 얘기잖아. 그렇죠? 규격한다라는 얘기고,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줄게. 대기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표준화율이 높아요, 낮아요? 높죠. 그렇죠? 표준화율이 높죠. 그죠? 일반적으로 작은 조직일수록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겠죠.
그죠? 그런데 기업이 크고 또 어떻게 여러분들 사람들이 많을수록 표준화 정도는 더 높습니다. 규칙이 더 많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필이 여기 있구나. 자, 한번 칠판을 보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공식성, 공식화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건 어떤 거를 얘기한다? 공식적이냐, 비공식적이냐 따지는 거야. 그것만 구분할 줄 알면 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공식 조직은 어떤 거? 회사.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 한번 적을까? 밑에 거 이제 우선 봅니다. 공식 조직은 자, 그리고 이제 비공식 조직, 보이죠? 이제 비공식으로 한번 적어 놓을게요. 군부도 한번 해봅니다. 공식 조직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얘부터 적어놔. 회사. 그 다음에 비공식 조직은 회사 내 동아리 모임. 이렇게 구분을 해두고요. 자, 공식 조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들어졌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야.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거야. 공식 조직은. 공식 조직은. 그리고 그 조직 내 학교나 여러분들 회사 생각해 보세요. 권한이나 책임이 명확하지 않아요. 명확하죠. 그죠? 그래서 권한이나 책임이 명확합니다. 그리고 업무나 이런 것들, 권한 책임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부 다 문서화되어 있죠. 문서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문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공식 조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식 조직. 그죠? 반면에 비공식 조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식 조직, 회사 내 동아리 모임이야. 그럼 어떻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한마디로 말해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거야. 자, 그리고 권한 책임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명확해, 안 명확해? 불명확하죠. 이거 그대로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성문화 되어져 있어, 안 되어져 있어? 안 되어져 있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자, 이렇게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고 칠판을 봅니다. 자, 조직성원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의 정의와 직무의 명문화. 문서로 되어져 있느냐? 자, 문서로 되어져 있는 것이 높으면, 명문화가 높으면 그건 무슨 조직? 공식 조직이고요. 명문화 정도가 낮으면 무슨 조직? 비공식 조직이야. 자, 성문화 정도가 높으면 무슨 조직? 공식 조직이고, 성문화 정도가 낮으면 무슨 조직이야? 비공식 조직이야. 됐죠? 자, 업무의 표준화 정도입니다. 업무의 표준화 정도가 높으면 공식 조직, 낮으면 비공식 조직. 이해되지요? 이해되고요. 자, 그리고 요렇게 적어 놓습니다. 이거 잘못 나와가지고. 이 표준화라는 것은 표준화 정도에 따라서 조직 운영의 경제성, 효율성과 예측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 이렇게 가로를 쳐놓습니다. 이거 표준화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표준화에 관련된 내용. 자, 그래서 표준화가 높으면 경제성이나 효율성이나 예측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거. 그래서 업무의 표준화 정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큰 기업이야, 작은 기업이야. 일반적으로. 큰 기업들. 그렇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경제적 효율성과 예측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으로 표준화 정도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높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표준화 정도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나뉘어지는데 표준화 정도가 높으면 공식 조직, 표준화 정도가 낮으면 비공식 조직이란 얘기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고요. 자, 그리고 이제 특징 봅니다. 공식성이 높으면, 즉 공식 조직 이야기하는 거가 이야기지요. 재량권과 자율권이 낮다. 공식 조직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어? 명문화되어 있고 명확하고 성문화되어 있잖아. 그렇지? 자, 그러면은 자기 어떤 재량껏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만큼 높아져, 낮아지는 거겠죠. 당연한 거겠죠? 자, 그래서 공식성이 높으면 조직의 재량권과 자율성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낮을 수밖에 없다. 반면에
반면에 공식성이 낮아. 비공식 조직 얘기하는 거야. 그죠? 이 비공식 조직, 공식률이, 공식성이 낮으면 조직의 재량권과 자율성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높겠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 회장 뽑는다고 해서 회장이 뭐 한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뭐 축구 동호리에서, 주장이 뭐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아이! 지랄하고 자빠졌네. 나 혼자 할 거야. 뭐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재량권과 자율성이 이쪽은 비공식 조직은 높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반면에 공식 조직 같은 경우는 낮다라는 거 기억해 두고요.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조직은 공식성 정도가 낮을수록 적합하다. 낮을수록. 그렇지요. 대부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 사복쌤님들이 자율적으로 행해지는 것들이 많아야 되잖아. 그렇죠? 인간 서비스이기 때문에 다행히 어떻게 제도적으로, 인위적으로 모든 것을 세팅해서 만들어질 수도 없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조직 같은 경우는 이 공식 조직보다는 어떤 형태가 좋다? 비공식 조직 형태가 좋다. 한마디로 말해서 공식화 정도가 낮을수록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낮을수록 적합하다. 자, 그리고 공식화는 구성원들이 업무 편차를 줄이는데 효과적이다라고 나옵니다. 자, 공식화라는 건 어떤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성문화되어 있지. 할 일들이 딱 정해져 있어. 그렇다라는 것은 개개인의 어떤 재량이나 어떤 자율권이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창의적인 것들이 할 수 있다라는 얘기, 없다라는 얘기야. 없다라는 얘기야. 그렇죠? 그럼 개개인의 어떤 능력차를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얘기야. 그럼 업무 편차가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성문화는. 이해되셨죠?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해두고,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 공식성에 따라서, 공식화에 따라서 공식적 조직과 비공식 조직으로 이렇게 나뉘어진다라는 거 기억해두고, 이거 여러분들 외울 거 아니잖아, 그지? 그냥 이해하고 다 넘어가면 됩니다. 어떤 형태로 넘어오더라도, 어떤 형태의 문제가 되더라도, 이해만 알고 있으면 다 문제 풀려. 다 문제 풀리는 겁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고, 자, 뒤로 넘어갑니다. 뒤로 넘어가서 복잡성 나옵니다. 복잡성. 이 선배가 복잡성은 뭘 얘기한다라고 했어? 조직 내부가 어떻게 분화됐느냐. 그렇죠? 분화되느냐. 여기 이제 크게 이제, 수평적, 수직적, 그리고 이제 공간적 분산 나오는데, 우리는 더 이상, 너무 많이 할 거 없고, 딱 뭐만 기억해 두고 넘어가냐면, 수직적, 수평적만 기억하고 넘어갑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복잡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다, 여러분들? 조직 내 분화가 어떻게 되었느냐. 조직 내 분화가 어떻게 되었느냐. 옆으로 되어 있는 거, 횡적 분화, 이거를 뭐라고 한다? 수평적 분화라고 하고, 수직으로 되어 있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종으로 되어 있는 거, 이걸 무슨 분화라고 한다? 수직적 분화라고 한다. 알겠죠? 자, 수평적, 수직적, 잘 기억해 두고, 자, 보세요, 한번. 자, 수평적으로 분화된 건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보세요. 분화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지.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이렇게, 수평적으로. 그래서 무슨 영업부, 그 다음에 이제 또 생산부, 그 다음에 격리부, 총무부, 그 다음에 하여튼간 기획부, 이렇게 있다고 해봐.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수평적으로 돼 있다라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수평적 분화가 되어 있는 곳은 일반적으로 큰 조직이야, 작은 조직이야? 그렇죠. 큰 조직입니다. 큰 조직. 그래서 수평적 조직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여러분들? 큰 조직들이야. 큰 조직이라는 얘기는 통제 범위가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넓다. 통제 범위가 넓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1인이 통제할 수 없는, 소수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어떤 조직.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 수평적 분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기억해두고. 자, 수평적 분화. 자,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봅니다.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평으로 분화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업무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업무가 여러분들 어떻게? 편차가 있어, 없어? 없어요.
평등한 업무. 이해만 합니다. 업무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평등한 업무예요. 평등한 업무. 그죠? 그리고 업무, 자기 하는 일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전부 다 정해져 있죠? 업무가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업무가, 옆에다가 제가 적어 놓을게. 업무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세분화됐어. 세분화되기도 하고요, 부문화되기도 합니다. 세분화는 뭐고, 부문화는 뭐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렇게 질문하는 후배님들이 계시다면, 세분화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개개인별로 나누어져 있는 거. 알겠지? 개개인별로 나뉘어져 있는 거. 부문화는 업무별로 나뉘어져 있는 거. 그룹별로, 업무별로. 개인별로 하는 건 세분화고요. 부문별로 하는 것은 그룹, 업무별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을 부문화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수평적 분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세분화, 부문화가 나타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 조직 구성원들은 매일 영업만 하고, 매일 어떤 생산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직 활동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또, 그리고 이제 하는 일에 있어서도 전문성이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 높다.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전문적 지식의 활용도가 높다라는 이야기겠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러 부서들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어떤 그 의사결정 하는 데 있어서도 개인이 어떤 의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특징을 보이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수평적 분화야. 수평적 분화. 수평적 조직. 알겠죠? 자, 반면에 수직적 분화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적이야, 종적. 이거하고 반대되겠지. 그래서 이제 통제 범위가 넓어 좁은 거. 그러니까 혼자 아니면 소규모 사람들이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일반적으로 수직적 분화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1인 내지 어떤 소수의 명령과 복종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조직들을 수직적 분화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수직적 분화는 무조건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 없어? 그럴 수는 없어. 왜? 우리 여러분들, 관료제에서 봤지만, 관료제, 어떻게 보면 수직적 분화잖아요? 그거 위에서 한마디 하면 밑에까지 쫙 내려가죠. 뭐가 뛰어나? 효율성이라든지 신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평적 분화보다도 수직적 분화가 훨씬 좋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수평적, 수직적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해두고요. 한번 보도록 합니다. 복잡성이라는 것은 뭘 얘기한다, 여러분들? 조직 내 분화 정도에 따라서 수평적, 수직적, 공간적 분산, 어떤 분화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뭐만 하자? 수평적, 수직적만 기억을 하자. 자, 수평적 봅니다. 통제 범위를 고려해서 통제 범위가 어떻게 하면 넓어지면 혼자 통제할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렇죠? 그럼 나눠야지. 그래서 통제 범위가 넓어지고 조직이 커지다 보면 어떤 형태가 나타난다? 수평적 분화, 수평적 조직 형태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수평적 조직 구조를 갖게 된다. 통제 범위가 넓어지면. 자, 그리고 업무는 어떻게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각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 하는 일만 하잖아. 세분화되고 부문화된다. 세분화라는 거 어떤 거를 얘기한다고 해서 개개인에게 전담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부분화라는 것은 유사한 것끼리 어떻게 뭉치는 거, 유사한 것끼리 뭉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수평적 분화 같은 경우는 업무의 세분화와 부분화가 구분할 수 있다,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까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해 두면 되고요. 자, 뒤로 계속해서 넘어갑니다. 자, 쿤츠호도넬이 부문화 방법 나오는데, 부문화라는 것은 유사업종끼리 어떻게 한다라고 했습니까? 유사업종이라네. 유사한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그룹을 짓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했었죠. 그렇지? 그런데 이게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꼭 외워두실 분은 외워두는데, 안 외워줘도 이 선배는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안 외워도. 그래서 한 번인가 두 번 나왔습니다. 한 번인가 두 번 나왔는데,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기억해두고 없으면 그냥 패스하세요. 자, 그래서
수위 기준 부문화, 그리고 이제 시간 기준 부문화, 기능 기준 부문화, 그리고 다음에 지리적 영역 부문화,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해두고 넘어갑니다. 그것은 뭐냐면 서비스 기준 부분화예요. 서비스 기준 부분화. 옆에다가 이 선배가 적어놓을게요. 서비스 기준 부문화.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우리 예전에 이제 사회복지 실천인가요? 거기에서 나갈 때 구분했던 거 있어. 어떤 그 개별 사회 사업, 그 다음에 집단 사회 사업, 지역 사회 조직화 사업, 이거 기억나시죠? 기억나야 되는데, 이렇게 구분한 게 있었는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서비스 기준 부문화라는 것은 서비스 하는 그 대상에 따라서 개별이 하느냐, 개별에 하느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집단에 하느냐, 집단, 지역 사회를 대상으로 하느냐, 이렇게 개별, 집단, 지역 사회로 구분해서 하는 것을 서비스 기준 부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이거를 쿤츠와 오도넬이 이렇게 부문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뭐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볼까요? 수위 기준화는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한 명의 관리자의 지하에 소속시키는 방법이 수위 기준화고요. 시간 기준은 어떻게? 시간으로 나누는 거야. 거기에서 2교대, 3교대. 자, 그리고 기능은 능력에 따라서 나누는 거야. 능력에 따라서. 그 다음에 지리적 영역 기준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상자, 거수 지역에 따라서 나누는 거. 이렇게 크게 하나, 둘, 셋, 넷, 5가지 기준에 의해서 부문화 방법이 나뉘어진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응? 안 외워도 이 선배는 뭐라고 이야기하진 않지만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 외워두고 넘어가세요. 자, 뒤로 넘어서 업무의 재구조화 방법입니다. 이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지금 수평적 조직, 수평적 분할을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세분화되고 부문화되죠. 그죠? 세분화되고 부문화되면 좋은 점도 있지만 뭣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단절. 그죠?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고 부문화되면 어떻게? 단절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당연히 단절될 수밖에 없어. 지들 일만 하다 보니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업무의 재구조화 방법입니다.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단절될 것을 어떻게 하면 연결시킬까? 봅니다. 그래서 업무의 세분화의 부정적 영향.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단절. 전문화되고, 그 다음에 부문화되고, 세분화되면 단절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조직들 간에 서로 간에 연결을 시켜주면 되겠지요. 그래서 조직 단위 간 연결을 통한 방법, 연결을 하면 되겠고요. 개별 사회 조직 성원 관리를 통한 노력으로 직무 확대, 또 순환하고 공유하고 서로 연결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런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업무의 재구조화 방법이라는 것은 어떤 거를 이야기한다? 업무를 수평화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부분화, 세분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어떤 현상이 나타나 서로 간의 업무가 단절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한다? 해결하기 위해서 업무의 재구조화 방법을 쓰는데, 그 재구조화 방법을 어떻게 하는 거다, 여러분들? 연결하는 거야. 연결하는 거. 연결만 머릿속에 기억해두고 넘어가면 됩니다. 됐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려운 거. 지금까지 여러분들 하나라도 암기할 거 있었어, 없었어? 없었습니다. 누누이 얘기하는 거. 여태까지 다 암기할 거 하나도 없잖아. 다 이해하면 되잖아. 자, 수직적 분화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자, 조정과 의사소통 수준을 고려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조직의 권력 배분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 이 선배가 이야기했던 거, 그것만 머릿속에 기억해 두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기업, 통제 범위가 넓은 곳이 아니라 통제 범위가 좁은,
그렇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작은, 통제 범위가 작은 소기업에서 주로 하고요. 그래서 1인이 통제를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그 명령이나 이런 것들이 밑으로 쭉 내려가서 신속성 그리고 효율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했었었죠. 그런 내용 머릿속에 기억해두고 넘어가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공간적 분산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조직의 시설 및 조직 성원의 지역 또는 물리적 분산, 다른 지역으로 간다든지 그랬을 때 이제 분산하는, 지역을 따로 한다든지 이런 것을 공간적 분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수평적 분산, 수평적 분화, 수직적 분화,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해만 하면 되겠지요? 그죠? 이해만 하면 됩니다. 이해해야 문제가 풀립니다. 자, 그리고 집중성과 분권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성과 분권성.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의사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냐라는 얘기야. 응? 그럼 말 그대로 그냥 그 의사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집권형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 딱 누구에게 있다라는 게 생각이 나. 그렇죠. 한 명이나 소수. 그렇지? 분권형이라고 했을 경우는 어떻게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 여럿이 나누어가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것을 분권형이라고 합니다. 그것만 잘 기억해 두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집권형 조직 같은 경우는 의사결정권이 누구 한 명, 최고 관리자에 집중된 거예요. 여기다 또 간단하게 한번 적어 놓죠. 직권성. 자,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 의사결정이 누구에게? 최고 관리자에게. 최고 관리자 1인에게 의사결정이 독점되는 거, 집중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어떤 집권성이 강한 그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에 적합할까? 창의적인 일에 적합할까? 아니면 획일적이고 단순한 일에 적합할까? 그렇죠. 단순하고 획일적인 일에 훨씬 유리합니다. 창의적인 일인데, 창의적인 일에 이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위에 이제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통제하면 그 밑에 사람들 창의성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단순한 일. 고민형 눈깔 박으세요. 고민형 매니큐어 칠하세요. 발톱에. 이런 것들. 알았지? 이런 것들은 집권형 조직 형태에 맞는 그러한 조직이겠죠. 그렇죠? 이런 거에 적합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집권형 조직 같은 경우는 단순하고 획일적인 업무에 적합합니다. 알겠지? 자, 그리고 이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자기의 어떤 재량권이나 어떤 자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발휘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거 다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쓸 것도 없어, 이런 것들은. 자, 재량권도 약화되고요. 창의성도 어떻게? 약화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환경 변화에 적응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다 모든 것을 꼰대처럼 다 해. 그러면 여러 주변이 변하더라도 여기 이 회사 자주 바뀔까? 안 변할까? 안 바뀌겠어요. 환경 변화에 불리하다는 얘기야. 알겠죠?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을 집권형 조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분권형 봅니다. 이거 하나 썼으니까 분권형 봐봐. 분권형 같은 경우는 의사결정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나뉘어져 있어. 나뉘어져 있어. 자, 이럴 경우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경의 변화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다 반대가 나뉘어져 있는 거고요. 단순한 일이야, 획일적인 이런 일에 맞아, 안 맞아? 안 맞지요. 일반적으로 어떤 일에 창의적이고, 이거 반대되는 거야. 그래서 창의적이고 어떤 거, 재량권이 강한 일에 적어줄까? 분권형 같은 경우는 최고 관리가 아니라 다수에게 의사결정이 집중되는 거고요. 단순한 일이 아니라 획일적이 아니라 어떤 일에? 창의적인 일에 종사하는 그런 조직이 분권형을 많이 쓰고요. 그렇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어 없어? 있겠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집권형과 어떻게 분권형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본적인 거를 정리를 해두고요. 자, 그러면 분권형 다 좋은 거 같네? 다 좋은 거 같죠? 안 그렇습니다. 자, 여러 사람에게 의사결정권이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여러분들? 산으로 올라가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전체 계획이나,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이런 조정이나,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통제력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약화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이런 것들 모두 다 여러분들 생각하면 다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칠판 보면서 정리합니다. 개관 봅니다. 조직 내 의사결정 권한이 분산되거나 이양된 전국. 그렇죠? 그래서 한 곳에 있으면 뭐라고 한다? 그것을 집권성이라고 하고, 나뉘어져 있으면, 의사결정이 나뉘어져 있으면 분권성이라고 한다. 조직관리의 효과성과 효율성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종류 봅니다. 집권성은 주요한 의사결정 권한이 최고관리자에게만 있는 것. 최고관리자에게 있는 것. 집권성이라고 하고요. 분권성은 주요 의사결정 시 하위 관리자에게 의사결정의 재량권이 분배된 것. 여럿이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한다? 분권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집권화와 분권화의 촉진 요인 나오는데, 집권화의 촉진 요인 봅니다. 집권화의 촉진 요인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1인이 독재를 하는 것, 독점을 하는 형태로 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표준화된 기술을 사용할 경우,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 모든 것이 규격화되어 있어.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나 소수가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통제하는데 유리할까 불리할까? 표준화 정도가 높으면 분권형이 좋을까 집권형이 좋을까? 당연히 집권형이 좋겠죠. 왜? 혼자 다 모든 걸 처리할 수 있잖아. 모든 게 다 규격되어 있는데. 모든 게 다 표준화되어져 있는데, 혼자 해도 충분하단 말이야. 그렇죠? 자, 집권화 촉진 요인은 표준화된 기술을 사용할 경우, 표준화율이 높을수록, 표준화율이 왜 이래? 표준화율이 너무 이쁘게 안 나왔네? 높을수록 집권화는 더 높아진다. 알겠죠? 자, 그리고, 단순한 환경일 경우, 이야기했었죠. 단순할 경우, 획일적일 경우, 이럴 때는 집권형이 높아진다. 표준화되어 간다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단순한 환경으로 간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알겠죠? 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요. 자, 이렇게 다 살펴봤고요. 이제 문제를 보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면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보죠. 자, 30번. 사회복지조직의 부문화, 쿤츠와 오도넬. 그렇죠? 그 내용인데, 문제가 나옵니다.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왔죠. 옳은 것 고르는 겁니다. 옳은 것. 자, 서비스 기준, 서비스 제공, 사례 관리, 지역사회, 조직 등으로 구분한다.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서비스 기준이 아니라 기능 기준이죠. 기능. 서비스 기준이 아니라 기능. 니은 봅니다. 지리적 기준, 클라이언트 거주 지역에 따른 구분. 이건 맞죠? 그렇죠? 맞고요. 자, 그리고 기능 기준, 개별사에서 집단, 이건 뭐라고 해서 개별 집단 지역은 서비스라고 얘기했죠. 이거는 뭐야? 이거 기능 기준이 아니라 서비스. 시간 기준, 업무 시간에 따라 2교대 혹은 3교대 맞지요. 그러면은 정답은 니은과 리얼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30번의 정답은 3번. 3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회 문제입니다. 수평적 분화에서는 통제의 범위를, 수직적 분화에서는 조정과 의사소통 수준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2번 업무의 표준화는 조직 운영의 경제성과 예측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이다. 맞죠? 표준화 정도가 높으면 경제성과 예측성이 높고요. 표준화 정도가 낮으면 경제성과 예측성이 낮다. 자, 정보가 과다하게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의사결정이 집권하는 실패 가능성을 줄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더 높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가 많을 경우에는 분권화가 유리하단 말이야.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하면 모든 주변의 환경 변화가 엄청나게 많이 바뀔 때는 여러분들 융통성 있게 이것을 해결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혼자 할 경우에는. 그렇지? 자, 그래서 정보가 과다하게 집중돼 많아질 때는 집권화보다는 어떤 형태로 가야 된다? 분권화 형태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31번에 몇 번? 3번 틀린 거네요. 자, 4번 봅니다. 공식적 권한의 집중 분산은 조직 관리의 효과성과 효율성과 연관되어 있다. 맞죠? 공식화는 구성원들이 업무 편차를 줄이는데 효과적이다. 공식화, 표준화는. 알았죠? 공식화와 표준화는. 자, 이렇게 기억을 해두고 31번의 정답 3번. 32번 봅니다. 조직의 구성 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회 문제입니다. 예산 구성원 수 등으로 조직의 규모를 나타낼 수 있다. 맞죠? 그죠? 자, 그리고 2번. 직무 표준화 정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표준화 정도가 높으면 구성원의 재량권은 어떻게 된다라고 해서 낮아진다. 창의성도 낮아진다. 그렇지? 업무의 자율성도 낮아진다. 자, 그리고 사업의 종류가 많을수록 조직의 복잡성은 당연히 증가하겠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집권화는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와 재량권을 확대시킨다. 집권화가 아니라 뭐가? 분권화가 되겠죠. 집권화가 아니라 분권화입니다.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4번 나왔네요. 자, 분권화는 책임과 권한을 조직 내에 분산하는 전략이다. 맞죠? 자, 그러면 32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죠. 33번 봅니다. 조직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죠. 21회 문제입니다. 조직 규모가 커질수록 공식화 정도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커진다라고 얘기했어요. 옳은 거 고르는 거네. 그렇지? 자, 그러면 1번 틀렸고요. 낮아지는 게 아니라 높아지고요. 공식화 정도가 높을수록 직원의 재량권이 줄어든다. 맞아, 틀려? 맞죠. 그렇지? 맞고. 이해되죠? 이 선배만 이해되는 거 아니지? 다 이해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과업의 종류가 많을수록 수직적 분화가 늘어난다? 수직적 분화가 아니라 뭐가 늘어나? 수평적 분화가 늘어나겠고요. 분권화 정도가 높을수록 쭉 나눠졌다는 얘기입니다. 최고 관리자에게 조직 통제 권한이 집중된다. 분권화가 아니라 뭐가? 집권화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집권화 정도가 높을수록 한 사람에게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높을수록 직원의 권한과 책임의 범위가 모호해지는 게 아니라 낮아진다. 이해되시죠? 이런 형태 문제입니다. 33번 문제. 정답 그럼 몇 번 되겠어? 2번입니다. 이걸 외웁니까? 이걸 외워요? 이걸 용가리 통뼈야. 이걸 어떻게 외웁니까? 이거 외우는 게 아니야. 외우는 게 아니야. 전부 다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이해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야지 문제를 다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파이팅 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팅!